아이고 좀 탔네. 소금, 빵, 소금, 빵, 소금, 빵, 소금, 빵. 안녕하세요, 음스키친입니다. 요즘 소금빵이 참 인기죠. 저도 소금빵 참 좋아하는데 이게 먹다 보면 금방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만들어서 먹기로 해보겠습니다. 소금빵! 소금빵! 소금빵 만들러 렛츠고! 자, 제 빵의 기본은 정확한 계량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계량을 하려면은 저울이 있어야겠죠? 오늘 이 제품을 써주겠습니다. 반죽은 오늘 기계 반죽을 해줄 건데 기계 반죽으로 수고해줄 친구는 이 친구예요. 계량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력분 290g, 중력분 60g 넣어줄게요. 탈지 분유입니다. 탈지 분유 이게 어렸을 때는 맛있게 먹었었는데 말이죠. 지금 먹어도 맛있을라나? 어렸을 때 다들 숟가락으로 한 번씩 퍼먹어보지 않나요 이거? 설탕은 20g 넣어줄게요. 소금은 오늘 토핑용으로 쓸 계량도 소금 요거를 사용해 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금인데 프랑스산 소금이고 짠맛보다 감칠맛이 많이 느껴져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알갱이는 이 정도로 약간 거칠거칠하죠? 맛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안에 굉장히 단맛, 감칠맛이 아주 좋아요. 소금은 6g 넣어줄 건데 한쪽 구석에만 넣어주세요. 이따가 이스트 집어넣는 거랑 합쳐질 경우에 이스트가 다 죽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금은 한쪽에만 넣어줍니다. 다음은 제빵 계량제 사용하겠습니다. 제빵 계량제는 7g 넣어줄게요. 제빵 계량제가 들어가면 빵이 더 쫄깃쫄깃해지고 맛있어져요. 풍미도 좋아져요. 이스트도 준비해줬습니다. 이스트는 5g 넣어줄게요.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빨리 발효를 해야 돼서 많이 넣을 경우는 이스트 자체의 냄새가 너무 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발효가 불안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스트는 적당량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자, 버터도 계량해줬습니다. 이 버터는 실온에 내놔서 부드럽게 만들어 놔도 되는데 급하게 사용하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5초씩만 돌려서 녹게 한 다음에 바로 사용하셔도 되긴 돼요. 되도록이면은 실온에서 꺼내서 미리 부드럽게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물 계량해 주겠습니다. 자, 물은 210g 계량해 줄 거예요. 계량했던 거를 섞어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반죽을 도와줄 친구입니다. 여기다가 후크를 걸어줄 거고요. 가볍게 가루가 섞이는 걸 확인했으면 바로 물을 살짝 넣어줍니다. 물을 한 번에 다 넣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나눠서 집어넣어주는 게 더 반죽이 잘 섞여요. 처음에는 저속으로 버터도 집어넣어주겠습니다. 이제 고속으로 9분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믹서로 반죽하실 때 진동이 상당히 나오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안 보고 있는 사이에 땅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보고 있어주거나 젖은 행주 같은 걸 놔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냥 반죽할 때 옆에 있는 게 제일이에요. 이렇게 반죽을 해줘서 글루텐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글루텐 형성이 너무 많이 돼버리면은 나중에 글루텐이 힘이 없이 다 찢어져 버려요. 어차피 매끈하게 나온 다음에 그 뒤에나 글루텐이 망가질 정도로 돌아가요. 그래서 매끈하게 나온 상태에서 바로 체크를 하면 좋지만 매끈하게 나오기 직전인 상태에서 옆에서 계속 봐주면서 끝을 내주면 좋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살 펴줬을 때 얇은 막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반죽이 잘 된 건데 지금 보면 찢어지죠? 조금 더 돌려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반죽이 거의 다 돼갖고 손에 묻어 나오지도 않아요. 아까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게 만들어지고 있죠. 보시면은 반죽이 잘 되면은 이런 식으로 후크 같은 데 묻어 나오질 않아요. 통에도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해도 들러붙질 않아요. 이런 식으로 탁탁 던져가면서 손반죽 하실 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손반죽 하실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던져주고 치대주면 되고 기계 반죽은 마무리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반죽이 아주 매끄럽게 예쁘게 잘 나왔죠. 발효시킬 통에다가 넣어주신 다음에 랩핑해주세요. 겉이 마르지 않게 면보 같은 거를 씌워서 하는 법도 있는데 면보보다는 아무래도 요새는 랩이 편하죠. 1차 발효 들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에서 1시간 뒤에 얼마나 부풀어 오를지 한번 보시죠. 1차 발효 끝났어요. 아까 얼굴이랑 비교했었죠? 이쪽으로 해야 되나? 짜잔. 자, 이 정도로 4배 정도 부풀어주면은 1차 발효가 끝났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는 법도 있어요. 부피를 체크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손가락으로 쿡 찍어 눌러줘서 찍어 누른 데가 올라오지 않죠. 이거 하나랑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뜯어냈을 때 아래쪽이 거미줄같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것도 발효가 잘 됐다는 신호로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이제 1차 발효도 끝났으니 가스를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가스를 다 빼주고 스크레이퍼가 안 보여서 그냥 칼로 잘라줄게요. 칼도 뒷면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한 덩이 160g. 도구 없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임시 방편으로 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매끈매끈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덧가루는 굳이 안 뿌려도 괜찮아요. 바닥에 막 이렇게 누르지만 않는다면 덧가루는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는 정도의 반죽입니다. 저도 빵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되진 않아요. 빵을 현장에서 했던 때가 벌써 10년이 지났으니까 꽤 됐죠. 표면이 이렇게 매끈매끈하게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빵은 이렇게 6개를 만들 생각이에요. 벤치타임을 가질 건데, 벤치타임은 얘네들이 잠깐 휴식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비닐 같은 걸로 덮어서 쉽게 마르지 않게 해줍니다. 시간이 남는데, 이 남는 시간 동안 뭘 해주냐면은 계란물이랑 충전할 버터를 잘라줄 거예요. 계란물은 계란 하나랑 물을 30g 넣어서 섞어주겠습니다. 계란물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버터는 이즈니 버터입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것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은 거라서 이걸 쓰는 건데,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거 쓰시면 훨씬 좋아요. 이 녀석은 이미 길쭉길쭉하게 생겼기 때문에 최대한 이 모양을 살려서 잘라주겠습니다. 아이고, 잘 안 떨어진다. 한 3등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적으로. 버터가 더 녹기 전에 다시 냉장고에 넣어서 버터가 충분히 굳어있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재료 준비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잠깐 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봉도 준비해놨고 아까 잘라놨던 버터도 준비가 됐습니다. 소금빵의 기본 모양을 잡아줄 거예요. 한번 가볍게 잡아주고 싹 다음 팬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팬닝을 해줄 거고요. 소금빵 나왔습니다. 소금빵 한 뼘이 넘죠? 한 뼘보다 훨씬 더 길어요. 자, 이대로 2차 발효를 들어갈 건데 2차 발효도 1시간가량 걸려요. 비닐 잘 씌워서 타이트하게 비닐을 씌워버리거나 뚜껑을 닫아버리면은 2차 발효할 때 모양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너무 타이트하진 않게 틈을 주면서 약 2배 정도 불어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로 다리를 만들어주세요. 자, 2차 발효 시간 동안 잠시 또 쉬겠습니다. 계란물을 발라줄 차례입니다. 소금은 너무 많이 뿌려주지 말고 일직선으로 선만 그어준다 라는 느낌으로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면 또 짤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계량도 소금은 많이 올라가도 맛이 괜찮으니까 그럭저럭 올려도 괜찮긴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소금도 다 뿌려줬습니다. 빵 상태 한번 볼게요. 빵이 아주 다 개성이 있죠? 아주 좋아요. 이건 절대 팔지 못하겠다. 오, 잘했다. 아이고, 좀 탔네. 뜨거! 자, 이렇게 해서 빵이 완성됐습니다. 색깔이 지금 너무 많이 났죠? 이건 제가 중간에 오븐을 체크했어야 되는데 오븐을 체크 못해갖고 생긴 일이에요. 바닥은 잘 나왔어요. 유일하게 건질 수 있는 게 바닥이네요. 바닥은 잘 나왔어요. 바닥은 바닥만 잘 나왔어. 바닥은 맛있게 나왔다니까요. 바닥은 조금 눈물 나지만 하나를 일단 먹어보긴 하겠습니다. 뜨거! 뜨거! 버터가 들어있던 공간이 생겼죠? 사실 말이죠, 이게 최근에 유행했다는 그 연탄빵이에요. 연탄빵.
레시피 보고 따라하실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이랑 겉에 빼고는 맛은 괜찮네요. 먹어봐야죠. 후. 빵결 보이세요? 빵결? 안 봐도 맛있네요. 소금빵은 역시 따끈할 때 먹어야지 맛이에요. 음.